며칠 전 날아온 연체 고지서. 쌓여가는 독촉장에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연체되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갑질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밀려서 이게 좀 쌓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는 게 제일 무섭다는 딸을 생각하면 정재 씨도 덜컥 겁이 나는데요. 나경이 곁을 오래오래 지켜주고 싶은 아빠. 지금 아빠 곁엔 나경이가, 나경이 곁엔 아빠가 있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5월. 이제 새벽에도 날이 환하게 밝습니다. 이빨 닦았어?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일찍 잠에서 깬 나경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아빠도 덩달아 기상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4시, 5시. 4시, 5시? 새벽에? 왜 이렇게 빨리는? 그냥 빨리 일어나. 초등학생 무렵 엄마가 집을 떠난 후 나경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마저 자신을 두고 떠날까 봐 밤마다 잠을 설치곤 한답니다. 예, 요새 그 잠을 잘 못 자고요. 또 일찍 깰 때가 많더라고요. 최근 들어 불면증이 더 심해졌다는 나경이. 다른 방을 놔두고 한 방에서 함께 지내는 이유도 나경이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딸에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아빠 정재 씨. 아침에는 좀 부담가게 먹기 싫어가지고 또 딸아이도 저보다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차려 먹기 쉬워서 또 지가 좋아해요, 시리얼을. 할머니가 계셨을 땐 삼시세끼 정성껏 손녀의 끼니를 챙겼다는데요. 지금은 간단한 시리얼이 아침 식사. 반찬 투정 없는 나경이가 아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홀로 딸을 키우면서 막막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단짝 같은 부녀 사이. 불편할 법도 한데 한 방에서 커튼을 치고 지내겠다는 나경이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나경이가 공예와 그림에 재미를 붙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데요. 솜씨가 제법입니다. 나경이는 그림에 소질이 많답니다. 그리고 사진 보고 있었는데 막 엄청 잘 그리진 않는데 뭐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 미술 학원이라도 보내주고 싶지만 당장 생계조차 어려운 살림에 학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지금껏 투정 한 번 한 적 없는 나경인데요. 아빠는 그런 딸이 더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아빠의 마음을 나경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긴 한데 제 핸드폰으로 그릴 때만 잘 그려서. 단란했던 세 식구의 모습이 담긴 그림. 나경이에게 그림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너 안경 맞춰야 된다며. 시력이 더 나빠졌어. 안경 쓰게 되면 마스크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야. 야외 마스크 해제됐다고 나오던데. 근데 아마 애들은 먹고 싶어 하긴 하는데 난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아서.
나경이가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은 게 자신 때문은 아닌지 아빠는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나경아, 인공 눈물 어디다 뒀어? 얼굴 다친 사고 이후로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좀 그렇죠. 안면신경이 3개가 끊겼었고요. 얼굴이 뼈가 골절돼가지고 뼈가 없어진 부분도 있었고 인공뼈가 좀 들어갔고 이제 신경 2개는 찾아서 연결을 했는데 눈으로 가는 신경은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눈이 좀 불편하죠. 오른쪽 눈이. 아빠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나경이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학교 갈 준비를 서두르는 나경이 곁에도 아빠 정재 씨가 늘 함께합니다. 여기 차가 좀 불편해요. 버스 타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데려다 주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고 해서. 교통편이 불편한 덕분에 아빠와 나경이 둘만의 드라이브 시간이 생겼다는데요. 나경이도 노래 성공하는 거 보면 그건 아빠 닮았다. 가사 좋은 노래 좋아하고. 이 곡이 나경이와 아빠의 18번이랍니다. 그냥 가사가 좋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아빠와 함께 들으며 학교에 가는 지금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는 나경이. 이 시간은 아빠에게도 특별한 순간입니다. 응원가로 에너지 충전한 두 사람. 나경이도 아빠도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나경이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심리적 불안으로 자해와 같은 이상 행동을 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나경이. 그랬던 나경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나경이는 현재 학교의 위기학생 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와 군의 지원으로 방과 후 공예 교실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이랑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오늘 이거예요. 이런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나경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열리게 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을 시간들도 아무래도 홀로 좀 오래 아버지하고 지냈고 또래 관계에서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던 아이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올해 들어서는 아버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만한 곳에 가서 마음도 많이 털어놓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조금 더 주변인들에게 더 다가가고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질 그런 변화들에서 나경이가 스스로 좀 동기를 찾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계기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아. 학기 초랑 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웠을 사춘기 소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경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경이가 활짝 웃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1개 반 채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담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도움 받고 하다 보면은 채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지원들이 있다면 나경이가 나경이 내면을 더 채워갈 수 있다는 거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경이가 자기를 조금 더 오픈하고 주변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아빠 정재 씨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누나에게 물려받은 이 집 한 채가 아빠와 나경이의 유일한 보금자리인데요. 하지만 낡고 오래된 집이라 어린 딸과 지내기에는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나경이에게 엄마 몫까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도 형편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엄마의 손길도 필요할 거고 엄마한테만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딸이 그 많이 철이 일찍 들어버린 것 같아서 아빠한테는 미안해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오히려 아빠한테 애교를 또 많이 떨어주고 이러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또 딸 때문에 제가 힘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빠는 2011년 공장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엔 디스크 수술을, 3년 전엔 지게차가 전복돼 다리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불행은 정재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2011년도에 딸아이 5살 되던 무렵에 큰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됐는지 앞으로 쓰러져갖고 정신을 잃었었는데 어떻게 이제 몸부림치면서 깨어나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피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면신경은 2개는 찾아서 연결을 했고 눈에 관련된 신경은 못 찾아서 한동안 이제 눈을 뜨고 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경이와 지낼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있어 다행이지만 노후화된 탓에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 당장이라도 보수가 시급한데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그저 낡은 지붕이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좀 내려앉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딸은 사고 이후에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안간힘을 써온 아빠 정재 씨.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하루하루 빚만 쌓여갑니다. 그동안 누나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왔지만 이마저도 끊기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창 커가는 나경이를 생각하면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연체되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갚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밀려서 이게 좀 쌓였습니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갚지는 못하고. 아빠에겐 나경이 말고도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온 정재 씨. 그동안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되는 바람에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건데요. 아들아, 어찌야? 나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모시겠어?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정재 씨의 어머니는 현재 혈관성 치매가 동반돼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머리속이 멍이 그러고 밥 잘 먹어. 그래요. 잘하셨네. 잘 드셔야 돼. 어머니도 여자분이시고 아무래도 이제 아예 못 걸으시니까 저 혼자 모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도 턱이 많아서 어디 이렇게 휠체어로 모시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옛날 집이라. 항상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넉넉했더라면 어머니
한테 좀 편한 집을 만들어서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탓에 아픈 노모를 집에서 돌볼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그저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나경이 보고 싶지? 보고 싶지. 흐릿한 기억이지만 딸처럼 키워온 손녀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제만 2, 3개월 만에 뵌 몇 년 거거든요. 그래도 많이 안 아프시고 또 어느 정도 정신도 있고 그러셔서 참 좋아요. 아, 좋지. 독신아들이에요, 독신아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시간. 마음이 아픕니다. 조만간 또 올게요, 엄마. 아픈 노모를 혼자 두고 돌아서는 정재 씨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말도 잘 안 듣고. 워낙 이제 부모님이 엄하셔서 주눅 들어 살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엇나갔었죠. 그래서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제가. 그게 제일 항상 죄송하고 이제는 그래도 아빠로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온 정재 씨가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고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에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만이 유일한 희망인데요. 잘 모르기도 했고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가 이제 일을 좀 하기 힘들어진 이유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차량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고요. 현재 정재 씨는 근로 능력을 상실해 소득이 전무한 상태. 이미 한 차례 군의 긴급 지원을 받긴 했지만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아빠의 건강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긴급 지원으로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도와드릴 방법이 더 없을까 생각해보던 중에 수급자 연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수급자 연계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나경이가 5살 무렵 일어났던 사고는 아빠의 얼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좀 통증도 있고 해서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빠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더니 이렇게 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좀 힘들어하네요. 아빠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딸. 나경이가 사고 당일 정재 씨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빠에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린 딸에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은 아빠입니다. (2011년) 사고 직후 정재 씨는 이곳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안면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요. 워낙 사고가 컸던 탓에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빠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정재 씨. 이제 10년 전에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상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안경을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네. 지금도 이제 상태를 보니까 지금 그 수술하시고 나서 약간 그 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이 좀
다시 한번 이 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은 정상치기라 더 잘 올라가는데 네. 오른쪽이 완전히는 안 올라가도 그래도 예전에 신경을 잃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좀 기능이 돌아오신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 조금 남아 계신 거를 갖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네, 환자분께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이제 그 글라인더 날이 튀면서 전기 감전 사고까지 같이 있으셔서 이제 정신도 좀 잃고 하신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피부터 입술 있는 쪽으로 거의 한 20cm 이상의 열상과 그다음에 안면 신경, 그다음에 신경 외에도 동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치셔가지고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서 골절도 지금 심하셨기 때문에 분쇄골절이 심해서 그 부위에 대해서 일단 다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했고요. 근데 안면마비는 지금 처음에 다치셨던 신경 잘린 증상 때문에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신경까지 있는 수술을 다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돌아오신 상태이시긴 합니다. 정재 씨의 사고 당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나경이 아프고 힘들었을 아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쪽 그 관절 쪽에 관련돼서 MRI나 이런 거를 좀 더 찍어 이게 심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개의 신경이 이제 다치셨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좀 계속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얼굴에 안면에 이게 추상 때문에 사람들을 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모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 이식이나 흉터 수술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워낙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100% 다치기 전에 얼굴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언젠가는 깊게 팬 이 흉터도 아빠와 나경이의 마음속 상처도 깨끗이 나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다쳤었는데 많이 그 돌아온 부분은 많이 돌아왔다 그러시고 그래도 이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견뎌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아픈 몸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를 낡은 집에서 어린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정재 씨. 아빠와 나경이가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용기를 전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아빠와 나경이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